24채널짜리 믹서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아우트 출력이 16개인가 돼 있는 거고.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레이어,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레이어 레이어 단추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밑에는 입력부고 위에는 출력부 플러스 FX, 그 다음에 스테레오 입력도 돼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라벨을 더 붙여가지고 눈으로 알아보실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입력부는 마이크들이 전부 다 입력이 되거나 CD라든가 악기들이 전부 다 입력되는 요 밑에 있는 불들이 들어오는 요 채널 자리가 입력부입니다. 요거는 요 페이더 자체는 출력부와 입력부를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라는 거는 동시에 쓸 수 있는 거기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레이어가 1번으로 됐을 때 1번에 해당하는 페이더가 되고요. 입력부로 했을 때는 입력부에 해당하는 페이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존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그 각볼 믹서 1, 2, 3, 4, 5, 6, 7, 8, 90으로 돼 있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보면은 믹서 1, 2, 3, 4, 5, 6, 7, 8, 90으로 돼 있어요. 요 출력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자, 요쪽에서 간단하게 불러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입력부로 놨을 때 출력부를 제대로 모르잖아요. 이 아우트에 해당하는 출력부의 볼륨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볼륨 자체는 전부 다 공유를 하는 거예요. 억스가 1번부터 8번까지가 돼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전체 이 볼륨, 페이더 볼륨은 다 공유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목사님 모니터라고 써져 있는 믹서 90번을 누르면 이게 90번에 해당하는 전부 다 볼륨입니다. 자, 90번에 해당하는 목사님 마이크, 90번에 해당하는 이게 드럼. 자, 다른 것들은 이제 좀 이따가 올려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요게 90번을 누르게 되면은 이게 9번과 10번에 해당하는 거. 어디로? 목사님 모니터로 들어가는 볼륨들입니다. 요게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님 모니터로 들어가는 볼륨이 요거를 눌렀을 때 여기에 전체가 다 뜬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찬양단 모니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찬양단 모니터에 해당하는 볼륨들이 여기에서 떠요. 그러면은 찬양단에서 누군가가 소리가 작다, 그러면은 요 7, 8번의 찬양단 모니터라고 해당하는 7, 8번 버튼을 누르고 그 누구 거에 해당하는 볼륨만 살짝 올려주면 볼륨이 커집니다. 그 모니터로만. 자, 그리고 여기 악기 모니터 있죠. 악기 모니터에 믹서 5번, 6번을 눌렀을 때 이 전체 볼륨이 그 5번, 6번 악기 모니터로 나가는 스피커의 마이크 볼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만약에 리더자 소리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 그러면 요게 이제 3번이 리더자라고 예를 들면 요거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해주면은 그 악기 모니터에 해당하는 그 리더자 볼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 1층 후반부라고 써져 있어요. 믹스 4번. 요거를 누르게 되면 뒤쪽 후반부에 있는 볼륨들이에요. 뒤쪽 후반부 스피커에 해당하는 마이크 볼륨들이에요. 자, 요거는 억스 개념이기 때문에 요게 전체가 다 전부 다 이렇게 좀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층 후반부에 해당하는 마이크 볼륨들이기 때문에 목사님께 뒤에서 잘 안 들려요, 그러면 목사님 마이크 요거를 누른 상태에서, 믹스4를 누른 상태에서 목사님 마이크에 해당하는 것만 살짝 올려주면 후반부에서 목사님 마이크만 커져요. 자, 그리고 리더 잡기 조금 작아요, 그러면은 리더 잡것만 살짝 올려주면 리더 잡기 커져요. 그리고 그 외에 찬양단 것들은 안 키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마이크를 대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커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찬양단은 메인 스피커 자체가 이제 메인 스피커가 주도를 해야 되고요, 찬양단이. 근데 목사님 마이크는 메인 스피커 플러스 후반부 스피커가 주도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찬양단은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볼륨이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것까지 계속 크게 나오면은 목사님은 마이크를 40-50cm 이상 뛰시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갑자기 딱 강단에 올라서서 마이크를 사용하셨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 귀가 벌써 찬양단 목소리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목사님이 소리가 작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후반부 쪽을 거의 꺼놓거나 아니면은 10%나 20% 정도만 올려주는 거고, 찬양단은 작게, 뒤쪽은 어차피 가까이 되기 때문에 세게 찬양을 부르기 때문에 뒤에까지 다 들려요. 그래서 근데 이제 목사님은 살살 말씀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까지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마이크에 해당하는 거는 뒤에 볼륨을 좀 올려주는 상태고, 찬양단 거는 내려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목사님 찬양단이 막 찬양 끝나고 난 다음에 딱 강단에 바꿔가지고 목사님이 올라서셔서 저 마이크를 썼을 때 뒤에 스피커가 갑자기 목사님 목소리가 확 터져요. 그러면서 뒤에까지 잘 들리게 돼요. 그래서 이 1번 후반부에 해당하는 믹스4라는 요 단추를 누르고, 그 다음에 요 볼륨 목사님 것만 거기에 맞춰서, 목사님 후반부 소리가 너무 작아요 그러면은 전도사님이 1층 후반부 요 우측에 있는 단추를 믹스4를 눌러서 목사님 것만 살짝 올려주시면 후반부 쪽에 목사님 목소리만 커진다. 그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송실 모니터도 같아요. 요거는 이제 뭐 여기에서 듣는 거니까 대충 어느 정도 이렇게 밸런스 맞춰서 놓으시면 되고, 자, 녹화 보렴도 마찬가지입니다. 녹화 보렴도 방송실에서 듣는 그 기준에 맞춰서 거의 밸런스 맞춰가지고 놓으시면 거의 비슷하게 녹화가 돼요. 특히 이제 목사님 목소리가 더 키워야 된다 그러면 목사님 목소리만 더 키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각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방송실 모니터하고 거의 비슷하게 놔두고 목사님 마이크만 좀 더 올려주시면 전혀 문제 없이 목사님 목소리가 정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대신에 찬양단 거는 가까이 대고 쓰기 때문에 너무 클 수 있어요. 거의 비슷한 레벨로 올려놓으면. 그래서 찬양단 거는 거의 60% 수준, 목사님 마이크의 60% 수준만 올려놓은 상태에서 녹화 혹은 방송실 모니터 혹은 각실 볼륨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요것도 제가 이제 대충은 조정을 해 놓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조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옆에 보면은 이제 리버브 FX1이라고 있고 2라고 있고 3라고 있고 4라고 있어요. 자, 요거는 뭐냐면 각각 다 틀려요. 리버브가 하나는 뭐 홀을 2개 쓸 수도 있고, 하나는 딜레이를 쓸 수도 있고, 코러스를 쓸 수도 있고 그래요. 4개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도 있고. 자, 지금도 보시면 요 단추가, 요 단추를 딱 누르게 되면 이 볼륨 자체가 리버브인 거예요. 마이크마다의 볼륨 리버브예요, 이게. 자, 지금 공존하고 있죠. 이 페이더는 다. 그리고 2번을 눌러도 이게 그게 되는 거예요. 3번에 해당하는 걸 눌러도 그게 되는 거고, 4번에 해당하는 걸 눌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우리 찬양단 이게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아우트 볼륨이니까 이렇게 놔두고, 리더자가 이제 저 리버브를 좀 올리고 싶어요. 그래서 올렸어. 그리고 찬양단 하는 사람들도 다 올리고 싶어. 자, 이런 식으로 기본을 맞춰가지고 너무 막 과다하지 않고 너무 적지도 않게 비슷하게 올려놓고 리버브를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리버브를 다른 리버브를 집어넣어서 동시에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또 다른 리버브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것만 더 올려서 쓰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1번 리버브를 줬을 때 이게 1번에 해당하는 리버브 볼륨들이에요. 그 마이크마다. 그래서 그거를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해당하는 리버브 볼륨이에요. 거기에마다 이렇게 주시면 되고. 자, 요쪽에 있는 요 믹스 셀렉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전부 다 페이더는 공유를 하기 때문에 요 볼륨으로 어디에 마이크가 어떤 식으로 어떤 정도의 양으로 나가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이따가 이제 제가 찬양단 맞추면서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 위주로 해서 이렇게 맞춰놓고, 대신에 여기 파란불이 이 메인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메인으로 가면은 실제 마이크 입력 볼륨이에요. 메인으로 가게 되면 실제 마이크 입력 볼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한 번 더 눌러도 메인으로 가고요. 혹은 LR을 눌러도 메인으로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눌렀을 땐 켜지지만 다시 한 번 눌렀을 땐 꺼져요. 예, 그러면서 전체 이거 입력 볼륨이 되는 거예요. 자, 입력부는 그렇고요. 지금 보시면 출력부가 있어요. 이 출력부에는 아까 말씀드린 아우트가 그대로 있고, 여기에 이 믹스 셀렉터에 해당하는 아우트 볼륨이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FX1
FX 1, 2, 3, 4 샌드가 있고 리턴이 있어요. 이게 샌드 자리가 이제 아우트 자리고요. 그리고 리턴 자리가 입력 자리인데 요거는 이제 내부적인 어떠한 환경에 의해서 전부 다 연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요렇게 놓고 조금 있다가 찬양단 할 때 제가 또 거기도 적당히 맞춰 드릴 거예요. 자, 요거를 놓고 요것도 이제 제가 다 적어 드릴 거고 자, 그 상황에서 요렇게 이제 이게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전부 다 출력 보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쪽으로 해당하는 것들은 믹스 셀렉터의 이 FX 1, 2, 3, 4의 보륨은 여기에서 보시는 요 FX 샌드 1, FX 샌드 2, 3, 4 요 보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고정으로 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기에서 FX를 눌렀을 때 FX를 4개를 한꺼번에 쓸 때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출력부에 해당하는 요 볼륨을 놔두고 실제로는 요 뮤트를 다 시켜 주셔야 돼요. 뮤트를 시켜 줘야지만 리버브가 중간에 나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찬양할 때는 리버브를 꺼주고 찬양 안 할 때는 리버브를 다시 끄고 요거를 갖다가 패턴을 갖다가 누군가가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누군가가 조정을 해줘야 되는 완전히 고정을 해서 좋게 사용하기는 좀 사실은 좀 어려워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이렇게 좀 조정을 해주는 패턴이 좀 필요한 거고요. 자, 입력부와 출력부는 간단하게 이제 그런 식으로 특히 출력부에서는 요 위쪽 볼륨보다는 자, 요 옆에 있는 믹스 셀렉터 볼륨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꼭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눌렀을 때 이 볼륨 자체가 목사님 모니터에 해당하는 볼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셨죠? 그 다음에 찬양단 모니터, 요걸 눌렀을 때 찬양단 모니터에 해당하는 볼륨입니다. 이 전체가. 악기 모니터에 해당하는 전체 볼륨입니다. 그리고 1층 후반부에 해당하는 전체 볼륨입니다. 요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서는. 자, 요렇게 해서 입력부와 출력부는 간단하게 했고 나중에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한 부분에서. 자, 그리고 보시면은 자,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프리앰프라고 써져 있고 여기 HPF라고 써져 있어요. 이거는 무슨 작용을 하는 거냐면 자, 여기에 보시면은 디스플레이가 있잖아요. 이 디스플레이 자체는 그 마이크에 해당하는 셀을 누르셔야 돼요. 자, 요렇게 셀을 누르게 되면 이 목사님 마이크에 해당하는 창이 요게 이렇게 떠요. 자, 요게 볼륨 올라가 있는 셀을 꼭 누르고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눈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셀을 꼭 눌러야 된다. 셀을 안 누르고 조정하시는 경우가 처음에는 많다. 그러니까 그거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 헷갈려서 혹시 틀리면 다시 불러내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셀을 꼭 눌러야지만 여기에 디스플레이에 꼭 요 창이 그 셀에 해당하는 창만 뜨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프리앰프, 하이패스 필터, 파라메트릭 EQ, 게이트, 컴프, GEQ, 펜. 자, 여기에 있는 요 자리에 해당하는 것도 셀을 눌렀을 때 이 마이크에 해당하는 창이 되는 겁니다. 요 창이 뜨는 게 요 볼륨도 이 마이크에 해당하는 볼륨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목사님 마이크에 셀을 눌렀어요. 그러면 지금 셀을 누른 그 자리에 목사님 마이크에 조정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3번 리더자의 셀을 눌렀어요. 그러면은 리더자의 셀이 화면에서도 보이지만 요 볼륨 자체도 리더자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을 눌렀었던 그 자리의 볼륨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조정 안 한 채널로 제가 5번에다가 채널을 조정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파라메트릭 이퀄라이트 저 프리앰프라는 거는 뭐냐면 입력 볼륨, 입력 소스 볼륨을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냐면 열어주는 거예요. 저 마이크의 소리를 들어오게끔 앞문을 열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요거를 과도하게, 자, 보시면 요 빨간 게 움직이죠? 여기 보시면 빨간 게 움직여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너무 과도하게 출력을 열면 어떻게 되냐면 많이 열리지도 않으면서 들어오는 거가 너무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병목 현상이, 일종의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병목 현상.
1차선 도로인데 2차선에서 갑자기 차들이 확 몰려서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너무 과도하게 올리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는 중간으로 돼 있는데 28dB로 돼 있는데, 마이크는 거의 0dB에다가 놓고 요거를 이렇게 마이너스 5서부터 천천히 올려보시면 돼요. 그러면 대부분이 다 20에서 25dB 안에서 전부 다 스톱을 하게 돼요. 볼륨 크기가 거의 그 비슷하게 되거든요. 페이더를 어떤 교회들은 프레이를 많이 올리고 페이더를 약하게 주시는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소리가 찌그러져요. 소리는 똑같으면서도 소리가 찌그러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안 되고, 페이더를 충분히 올리고 0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게인을, 이게 프리앰프가 게인 볼륨인데 게인을 밑에서부터 천천히 올리면서 어느 정도 소리가 커졌다 그러면 그때 수톱을 딱 시키는 게 좋습니다. 자, 요 하이패스 필터는 어저께 설명드린 것 같이 중음하고 고음 쪽은 패스를 시키는 거예요. 통과. 그 다음에 하이를 패스시키고 필터를 거는 거예요. 저음을. 그래서 저음이 안 나오게. 자, 여기에서 보시면 요거를 누르게 되면, 요게 지금은 색깔이 없다가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분홍색으로 바뀌죠. 하이패스 필터라고 바뀌면서. 그러면은 요 창을 갖다가 터치를 딱 시키면 여기에 이 이퀄라이저에,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에 해당하는 볼륨 자체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HPF라 그래가지고 하이패스 필터가 인으로 들어가 있어요. 인이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요게 불이 들어왔으니까 걸렸다. 하이패스 필터가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요거는 터치 스크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음을 좀 조정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데시벨을 놓으면은 요게 이제 볼륨이에요. 볼륨 값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요게 10kg 요거는 이제 주파수를 움직여 주는 거예요. 이렇게 볼륨 올린 거를 내가 원하는 소리의 대로 좌우로 보낼 수가 있어요. 주파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주파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Q 값은 뭐냐면, 이 주파수 때의 소리 볼륨을 갖다가 넓혔다가 줄였다가. 자, 보시면은 이렇게 줄죠. 주파수가 올라가는 게 이렇게 줄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죠. 네. 그러면서 요 Q 값을 갖다가 아예 빼버리면은 이렇게 완전히 다 하이 쉘빙 필터라 그래가지고 하이 쪽만 이렇게 좀 적절하게 이렇게 올려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Q 값이 이 주파수에 따라서 이렇게 산 모양을 갖다가 하잖아요. 골 모양을 하거나 산 모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이 쉘빙 필터라는 거는 뭐냐면 골 모양과 산 모양이 아닌 그래픽 모양을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요 고음에 해당하는 부분만 전체적으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또 주파수를 저쪽으로 보내면 요것도 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바뀌죠. 요거를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떠한 그 그래픽 모양을 만들어줘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을 근데 요거는 이제 많이 훈련이 돼야 돼요. 지금 이제 여기에서 배운다고 되는 건 아니고, 혹시나 나중에 이제 했을 때 주파수가 너무 변형이 생긴다 그랬을 때 이제 만져주면 되는데, 그것도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3번을 제가 어저께 이렇게 맞췄어요. 제가 어저께 이렇게 맞췄습니다. 3번을 갖다가 이렇게 주파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맞췄는데, 자, 보시면은 이 3번에, 네, 금방 전화 드릴게요. 전화할게. 네. 지금 교육 중이에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 3번에 해당하는 마이크의 주파수를 똑같이 다 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일일이 조정할 수 없잖아요. 자, 이게 카피 기능이 있습니다. 카피를 먼저 누르고 내가 복사하고 싶은 채널을 눌러요. 셀을 누르고, 이게 복사가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패스트를 누르고 내가 5번에다가 그거를 그대로 하고 싶다. 5번에다가 이렇게 셀을 눌러요. 그걸 누른 상태에서 셀을 딱 누르게 되면 5번을 제가 클릭해 볼게요. 셀을 5번을 딱 눌렀을 때 5번이 지금 똑같이 변했죠. 1번, 2번, 3번으로 변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7번에 지금 주파수가 평탄하게 돼 있잖아요.
자, 다시 카피를 눌러서 제가 3번을 복사해 볼게요. 그런 다음에 7번에다가 셀을 탁 눌렀어요.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바뀌면서 지금 그 해당하는 주파수 특성이 바뀌었어요. 전반적으로 컴프, 이 GEQ, 그 다음에 게이트 요거 같은 경우는 복사가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요 프리앰프에 해당하는 게인, 요거는 마이크 특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요 게인 자체는 복사가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볼륨을 0으로 올린 상태에서 천천히 올리시면서 그 레벨 값을 갖다가 적당히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복사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우팅이라는 게 있는데, 자, 믹서 샌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지금 제가, 자, 요게 보시면은 믹스 1, 2, 3, 4, 5, 6, 7, 8, 90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요게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믹스 셀렉터라고 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볼륨 값도 될 수도 있고, 온오프 스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 전부 다 온이 돼 있잖아요. 요거를 꺼버리면 안 나옵니다. 그 부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복사가 아까 그 이퀄라이저 쪽은 다 돼도 지금 요쪽에 아우트 쪽은 하나도 복사가 안 돼요. 그 아까도 저 프리앰프에 해당하는 것도 복사가 안 되고 요 아우트에 해당하는 것도 복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채널마다 마이크 특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채널마다 똑같이 해놔도 다른 마이크를 쓰게 되면은 그 똑같은 볼륨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머지 볼륨들은 그 마이크 특성에 맞춰서 오퍼레이터가 조정해 주라는 뜻으로 요 부분을 갖다가 복사가 안 되게 만든 겁니다. 뿌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여기 그래픽 EQ나 저 컴프라든가 게이트라든가 요 부분은 다 똑같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뭐 이 홈이라든가 뭐 FX는 제가 그렇게 하면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 씬이라고 있는데 요 씬 자체가 이제 복사하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만졌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조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전도사님이 이거를 갖다가 막 이렇게 막 연습을 했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력부에서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연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돌리려면은 멘붕이잖아요. 더 이상 내가 뭘 만졌는지 조차도 기억이 잘 안 나잖아. 그러면 여기에 1번에 해당하는 거 제가 여기에 저장을 시켜놨고 5번에도 저장시켜놨어요. 5단위로 1, 5, 10, 15, 20, 25, 30, 35, 40, 45, 50까지 제가 저장을 해둘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자, 요렇게 놓은 상태에서 여기 리콜이 있고 스토어가 있는데 리콜을 누르시면은 다시 불러와요. 불러올까요? 예. 자, 그러면 다시 제자리로 간 겁니다. 자, 위에도 제자리로 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지껏 내가 사용했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거예요.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돼요. 항상 여기에서 거의 마이크를 써보면서, 저쪽에서 마이크를 못 쓰면은 여기서 무선 마이크를 써보면서 그거를 조작을 해보시고 나중에 다시 돌려놓으시면 돼요. 그거를 항상 명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써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은 조금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 우선은 여기까지만 저거 하고 요거는 차차. 그런데 거의 교회에서 사용을 안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필요하면 나중에 알려드리고, 가장 기본적인 세팅 방법은 제가 전도사님한테 말씀드린 요 상황이다. 됐습니다.